나무위키에 안 나오는 과학 공략해드립니다. 김필상입니다. 여자 스티브 잡스에서 미국 황우석으로 추락한 사람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2015년 10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테라노스를 설립한 젊은 CEO인 엘리자베스 홈즈에 대한 기사가 실립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존 캐리루라는 저명한 기자였습니다. 2004년 설립된 테라노스의 10여 년에 걸친 사기극은 이 기사로 인해서 표면 위에 드러났으며 테라노스는 이후 2017년 말까지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9억 달러를 전부 법정 비용에 소모하며 바닥내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노스 홈즈 그리고 써니라는 애칭으로 자주 불렸던 발완이라는 직원을 장기간의 정교한 사기 행각을 저지른 혐의로 보도했습니다. 존 캐리루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테라노스의 비밀을 파헤친 사연들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바로 2018년 책 배드블러드입니다. 도대체 2004년 테라노스 설립부터 2015년 존 캐리루의 기사가 나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테라노스라는 의료 스타트업의 정체성은 엘리자베스 홈즈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가 나이 30도 안 된 젊은 여성 CEO의 카리스마에 전적으로 좌우되며 온갖 화제와 기대를 받는 와중에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것이 드러난 충격은 미국인들에게 상상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엘리자베스 홈즈의 무엇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하고 그녀의 커다란 거짓말들을 감추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자베스 홈즈는 2002년 스탠퍼드 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홈즈는 당시 화공과의 체닝 로버트슨 교수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면서 그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또한 홈즈는 싱가포르의 게놈 연구소에 여름 인턴십을 갔는데 여기서 주사기를 이용한 혈액 채취나 면봉을 이용한 비강 채취와 같은 일들을 하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홈즈는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으며 로버트슨에게 이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기억에 대해서 로버트슨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과학과 공학, 기술을 결합했다. 그러나 로버트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같이 일했던 셔낙 로이라는 박사 과정생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도 교수가 홈즈의 스타트업 설립 아이디어에 대해서 워낙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도 결국 테라노스의 최초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홈즈의 아이디어는 정맥에서 뽑는 대량의 피가 아닌 손가락에서 채취한 소량의 피를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통합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합 진단 키트는 각 가정에 한 대씩 공급되어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받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셔낙 로이는 이 아이디어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홈즈가 목표로 하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피를 뽑는 양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홈즈는 언제나 뽑는 피의 양을 늘리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주사기로 정맥혈을 뽑는 방식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피, 그것은 그녀의 신념이자 사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의 피가 아니면 그녀는 회사를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집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눈에 막 아른아른 거리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집착이요. 홈즈에게서 잡스를 본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스티브 잡스와도 같은 실리콘밸리 IT 업계의 젊은 개척자, 스타트업의 신화, 게다가 사상 최초로 화제가 된 여자 CEO라는 점에 끌렸습니다. 잠시만, IT 업계라고요? 테라노스는 엄연히 의료기기를 만드는 의학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IT 업계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홈즈의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IT를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실리콘밸리 스타일의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보통의 회사의 이미지란 정밀하고 깔끔하지만 진부하고 수동적이게 마련입니다. 지멘스라는 독일의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대중들에게 지멘스라는 업체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런 이미지, 또 이런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혁신적이라기에 거리가 먼 이미지죠. 엘리자베스 홈즈는 자신의 기업을 실리콘밸리 IT 스타트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선 제품 디자인을 애플의 전 디자이너였던 에나 아리올라를 고용해 맡겼습니다. 적은 양의 피를 이용해서 많은 수의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를 각 가정에 라는 홈즈의 커다란 모토를 들은 에나 아리올라는 홈즈의 비전이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이야기처럼 들렸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테라노스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홈즈는 또한 테라노스의 마케팅 광고를 애플과 같이 일하던 샤이어데이라는 회사에게 맡겼습니다. 애플바들이 그렇게 놀고 빨고 한다는 1984년 애플 광고, 바로 이 샤이어데이의 광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광고들이 바로 테라노스의 제작 광고입니다. 지멘스와 엄청난 이미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작은 양의 피에 집착한 홈즈의 비전이 느껴지시나요? 홈즈 자체는 어떻습니까? 크고 파란 눈과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홈즈 외모는 암드의 CEO 리사 수보다 외모적으로 딸리지만 리사 수 하나 나입니
그래도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운 여성이 차세대 스티브 잡스의 포지션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열광했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은 사실 대중이 만들어낸 것만은 아닙니다. 홈즈 스스로 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터틀넥만 입고 다녔습니다. 검은색 터틀넥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스티브 잡스죠. 스스로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습니까? 외부의 열광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회사 내부 사정은 개판이었습니다. 홈즈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갈구고 한 집으로 좌천시켰는데 그게 옳은 말일 때도 그랬습니다. 최초의 직원이었던 셔낙 로이는 바른 말할 직원들을 변호사를 속에 협박하는 험악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홈즈에 기이할 정도로 노골적인 보안에 대한 집착은 회사가 은폐 모드에 있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였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외부의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테라노스의 기술에 대해서 알지조차 못했고 내부의 연구자들은 틀린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말 한마디조차 못했습니다. 과학이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논문 발표는 기본이고 한 장의 포스터라도 걸어서 발표해야 한다. 테라노스의 기술처럼 그렇게 놀라운 성과가 있는 연구가 논문 한 페이지도 없이 상품으로 출시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엄밀히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도 하나 없는 IT 스타트업이 학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아주 적은 양의 피로 몇백 가지 질병을 진단한다고요? 그러나 테라노스의 기술은 은폐 모드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서 논문조차 발표하지 않고 숨겨졌습니다. 이에 항의한 테라노스의 연구자들은요, 그들은 보안 서약서를 위반했다는 죄명으로 보안 요원들에게 건물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연구자들은 디자이너나 소위 실리콘밸리 IT 개발자가 아닌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홈즈의 이상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를 눈치챈 연구자들이 가야 할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퇴사하거나 아니면 홈즈에게 충성하거나죠. 초기엔 연구자들이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2008년에 초기 테라노스의 이사진들, 특히 교수 채닝 로버트슨이 포함된 4명의 투자자들은 토드 서디와 마이클 에스키벨이라는 연구진들로부터 미완성 제품의 상태를 보건대 홈즈의 수익 예상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미래에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이사진들은 홈즈를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생각으로 홈즈와 면담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시간 동안 홈즈는 노령의 이사들을 설득해서 CEO를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매력, 말빨은 강력한 권력의 이사진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후 서디와 에스키벨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사내 권력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13년 12월 홈즈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한 주당 100표를 부과하는 결의안을 강제로 통과시켜 사내 투표권의 99.7%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은 탐욕스러웠고 거짓말조차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 존 캐리루가 어떻게 홈즈의 사기극을 파헤쳤는지를 수사하는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존 캐리루의 배드 블러드를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